네, 안녕하세요. 저는 SK에너지의 기계장치 검사실 소속의 성지훈 PM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은 이제 SK에너지는 정유화학 플랜트를 이제 운용을 하는 울산 CLX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데, 정유화학 플랜트는 통상 이제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이제 프로세스 파트와, 그리고 이제 설비 자산들, 어셋을 담당하는 이제 설비 엔지니어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 설비 엔지니어들 중에서도 크게 5가지 파트, 그 기계, 장치, 검사, 계기, 전기, 이렇게 5가지 파트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기계에 관련된 파트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기계에서도 이제 지금 설명드릴 스카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의 진단에 관련된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스카디의 소개와 개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스카디 개발할 때 어떤 주안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의 모습들을 차례대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카디라는 이름은 이제 SK 오토 다이그노시스 인텔리전스의 약자인데, 사실 조금 조어다 보니까 문법적으로 그렇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굳이 이렇게 지은 이유는 이제 북유럽 신화의 이제 스카디란 여신에서 영감을 좀 얻었습니다. 스카디 여신은 이제 북유럽 신화에 등장한 사냥의 여신인데, 이제 뭐 굳이 이 사냥의 여신의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런 위키디피아에는 장황한 설명이 있지만, 사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런 이제 각종 트러블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설비 운용 과정에 있어서. 그런 설비 운용 과정에 있어서 트러블을 이제 사냥을 한다는 의미에서 사실 스카디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트러블들은 이제 설비 심각한 데미지를 입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설비 파손으로 이어지면은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 이상 이제 공장이 가동이 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설비들의 트러블을 조기에 감지를 하고 어떤 문제인지 적기에 대처를 하는 게 이렇게 설비를 운영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건 사냥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냥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소개를 드릴 때 기계를 담당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기계가 어떤 건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 이제 플랜트의 구조를 사람의 신체와 많이 비교를 하곤 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제 왼쪽이 플랜트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의 신체에 빗댄 건데, 이제 통상 플랜트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들이 배관인데, 그거를 이제 사람의 혈관에 비유를 한다고 하면은 기계, 즉 회전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심장 역할을 한다고 통상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장이 저희 몸에 필요한 이제 혈관에 피가 흐를 수 있도록 압력을 적절하게 만들어 준다면은 이제 회전기계도 동일합니다. 이제 회전기계가 이제 원리는 다양하지만은 이제 결국에는 회전을 하여서 이제 필요한 압력을 형성해서 각 배관에 고루고루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회전 기계들도 똑같이 이제 사람 신체에도 저희가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가듯이 똑같이 이제 진단을 받고 어떤 점이 이상인지 파악을 하게 되는데, 그 기법이 굉장히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일단 사람 몸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심전도, 뭐 CT, MRI 이런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실제 몸 이상이 어떤 건지 이제 병명을 진단 내리게 되는데, 기계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뭐 비파괴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추세를 지켜보는 트렌드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진동을 분석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성능을 직접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설비 운영하는 과정들을 쭉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종래의 사실 사람에 의한 설비 이상 감지 방법은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이런 트렌드 데이터들이, 다양한 트렌드 데이터들이 사실 뭐 설비별로 작게는 뭐 한 10개 이내, 그리고 많게는 100개 이상의 트렌드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런 트렌드들을 이제 일종의 고정된 그 저희가 통상 알람이라고 하는 알람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알람 포인트들에 놓았을 때 그게 이제 이상이 발생을 하면은 사람이 이상을 감지를 하게 됩니다. 통상 그 DCS의 보드라는 곳에서 이상을 감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정보들을 가지고 이 설비가 실제로 어떤 부분이 이상이 있는지 전문 역량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분석을 하는 과정은 당연히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분석 과정에서 이 데이터가 사실 이 온라인으로 들어온 데이터만으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데이터도 함께 활용하기 위해서 이 현장에서 직접 정밀한 진단 장비를 가지고 또 다른 데이터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추정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기술 검토를 수행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회의를 해보고 이제 결론을 내서 실제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정비를 수행을 해야겠다. 아니면은 이 부분은 이제 단순하게 운전하는 포인트를 조절하는 걸로 해결이 되겠다. 이러한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에 의한 그 의존적인 과정이다 보니 결국에는 엔지니어들이 경험이 풍부해야 되고, 지금 울산 CLX 같은 경우에도 풍부한 엔지니어링 경험을 가진 엔지니어 숫자들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한두 건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겠지만은 공장 크기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런 트러블을 하루에 수십 건씩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이 모두 대처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카디 시스템이 목표를 하는 것들은 결국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이제 감지한 이상을 대처하고 원인과 대책을 도출하는 이 과정 전체를 이제 AI를 도입해서 바꿔보겠다는 목표인데요. 결국에는 이 스카디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이상을 감지하는 시스템, 그리고 이제 자율 진단을 하는 시스템, 크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이상을 감지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AI를 통해서 이제 정상 구간, 그리고 운전 중에 정상적인 데이터가 들어온 구간, 그리고 비정상 구간이라 하면은 실제 이상이 발생한 구간, 이것들을 이제 다 나누고, 그리고 AI 학습 모델을 통해 학습을 한 다음, 그리고 후에 말씀드릴 알람 시스템을 통해서 알람을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율 진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알람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이상이 있는지 저희가 지금까지 사람이 수행을 해왔던 방법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 일종의 학습을 시킨 거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이 했던 과정들을 이런 기기 시스템이 알아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원인 대책의 도출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을 대처할 정도가 되려고 하면은 AI 모델이 이제 성능이 결국엔 중요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이제 정유 석유화학 플랜트 같은 경우 데이터가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데이터의 불균형입니다. 데이터가 이제 1분에 뭐 하나씩 아니면은 1초에 하나씩 이런 데이터들 이제 수십만 개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실제로 설비가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처음 제품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굉장히 신뢰성이 높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데이터 분포가 극단적으로 정상 데이터가 크고 비정상 데이터가 적은 이런 형상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무리 이상이 많다고 해봤자 그 설비 하나로 보면은 비정상 케이스가 10년에 한 두세 건 있을까 말까 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타입 2 에러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좀 나타나긴 했는데 말로 설명드리자면은 사실 다양한 종류의 알람이 오는데 저희에게 이제 필요한 것들은 실제로 이게 알람이 왔을 때 이 알람이 진짜 알람인지 아니면 가짜 알람인지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실은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알람이 딱 왔는데 이제 이 알람이 가짜인 경우에는 뭐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오면 사실은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곤란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걸 사람이 보고 이건 별거 아닌 이상이다, 아니면 이게 알람이 잘못 온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사실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알람이 안 왔는데 알람이 이제 안 온 상황인데 이제 실제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는 사실 문제를 잡아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디까지 진전된지 알 수 없고, 그 문제가 이제 더 커지면은 이제 실제로 설비 이상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런 케이스를 방지를 하는 게 저희 좀 주요 개발 중에 포커싱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가짜 알람이 많이 뜨더라도 차라리 이제
알람을 많이 뜨게 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의 불균형과 타입 2 에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예측 모델을 이제 개발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정상 운전이 되는 데이터만을 기본적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정상 운전이 되는 데이터만을 학습을 해야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좀 균일한 데이터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정상 운전 데이터를 학습을 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정상 패턴이 어떤 것인지 AI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상 패턴에서 벗어난 수준을 통해서 이제 비정상이 어떤 건지 파악을 하고 비정상에 대한 알람을 발생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렇게 비정상을 판단을 했으면은 이 비정상이 어떠한 종류의 비정상인지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결국 사람이 결국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이제 도출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초기에 개발을 할 때는 이 설비들이 보통 보면은 신뢰성이 아까 제가 높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런 알람이 발생하면은 불리한 형태로 발생하는 그런 로직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걸 통해서 설비 보호를 위해서 자동으로 그냥 설비가 꺼지도록 하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모방해서 지금 AI를 통해서 하는 이 자율 진단 시스템 또한 그렇게 단순한 불리한 연산자로 구축을 하고 그 불리한 연산의 결과에 따라 액션 리스트를 다 제작을 하는 형태로 기본 컨셉을 잡고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방법은 이제 단순하고 직관적이긴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 예외 상황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복잡하고 좀 다양한 이제 복합적인 현상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에는 판단하기 좀 어렵고, 그리고 아무리 저희가 타입 2 에러를 방지하고자 알람을 많이 띄운 방향으로 갔다고 하지만은 너무 많은 알람이 뜨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러면 사실 양치기 소년처럼 되는 거거든요. 이 시스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희가 개선을 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이상을 감지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동일하지만은 그거를 판단할 때 이런 불리한 연산자들도 스크립트 형태로 먼저 다 바꾸고,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 형태에서 보다 복잡한 조건들, 뭐 조건문이라든지 반복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펑션을 또 도입을 한다든지 하는 완전히 파이썬 스크립트 기반과 동일하진 않지만은 그런 스크립트 기반의 알람 로직을 통해서 훨씬 더 이제 정밀하게 알람을 세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를 통해서 원인 대책을 좀 더 이제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을 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알람 시스템의 개선뿐만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서비스를 처음 오픈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꾸준히 사용을 하면서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는 사실은 간단한 대시보드만 존재하고 거기서 설비의 이상 여부만 진단을 할 수 있게끔 했다면은 이제 뭐 2022년도의 버전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는 버전까지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설비의 이상 감지를 넘어서 이걸 통해서 통계적인 데이터를 뽑아서 우리가 정량적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어떤 효과를 본 건지, 아니면은 그 각 이제 산재되어 있는 공장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상이 많이 발생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시보드를 새로 구성하고 다양한 이제 모듈들도 함께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듈들의 일부인데, 이제 저희가 처음 개발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버전을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AI를 통해서 비정상 구간을 탐지한다는 부분이 로직 알람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실제로 AI가 그 정상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 데이터가 들어오는 구조를 판단했을 때 뭐 A 데이터가 뭐 100만큼 들어오면 B 데이터는 또 100만큼 들어야 된다, 이런 그 데이터들 예측값들을 생성을 해냅니다. 그렇게 생성한 예측값들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 들어오는 데이터 액추얼 값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비교된 데이터 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할 경우 그거는 물론 이제 들어온 데이터의 종류마다 다 다르게 세팅을 해놓았는데 결국 알람을 발생시키게 되고, 그게 이제 사용자에게 알람 시스템까지 연동되는 방식이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레코멘드 액션까지 같이 전달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결국 제가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이 알람 시스템과 레코멘드 액션 이 부분을 지금 개선을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추가로 개발하고 앞으로 개발할 부분은 이제 이러한 로직을 물론 당연히 강화시키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회전 설비 같은 경우에는 통상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가동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효율을 조금만 사실 낮추더라도 저희가 ESG 경영 측면에서 많은 양의 동력비도 저감되고 탄소 감축도 수행되고, 또한 이런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아서 발생한 트러블들도 잡아내야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퍼포먼스를 모니터링한 시스템, 그걸 이제 계속 개발을 하고 저희가 12월 중에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실 데이터의 종류들 중에서 진동과 같은 데이터들은 좀 더 정밀한 측정 장비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미지 데이터들이나 아니면 좀 더 복잡한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종래의 이제 ML 방식을 좀 벗어나서 DL 방식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이제 이것도 이제 자율 진단을 하는 모듈에 함께 장착을 하고 이제 원인 대책을 도출하는데 쓸 수 있도록 개발을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시스템이 구축됐을 때의 투비 이미지를 조금 그려봤는데요. 먼저 이렇게 설비가 있고 통합으로 이제 모니터링하는 센터가 있다고 하면은 그 설비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먼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들어온 데이터들이 이제 알람을 발생시킨 경우 모니터링 센터로 전달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알람 정보들은 이렇게 지금 자율 진단 시스템에 진단을 한 결과까지 같이 수반하여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런 진단 결과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AI 모델, 스카디 모델 자체가 이제 진단한 리포트를 바로바로 전달을 받고 이제 사람이 그걸 통해서 뭐 훨씬 편하게 판단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 정도까지 이제 자율 진단을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지금 여기까지고요. 이제 추가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문 올라온 게 있는데요. 장비 모니터링 진단에 대한 내용을 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 이상 감지 후 자동 제어나 예방에도 AI 적용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그 이상 감지 후 자동 제어나 예방 부분이 이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걸로는 기대가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진 않아요. 만약에 이게 이상 감지를 통해서 바로 또 자동 제어를 해버리는 경우 이게 사실은 실제로 가동이 되고 있는 공정이기 때문에 그 파급 여파가 어떻게 될지 사실 판단하기 쉽지 않거든요. 물론 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잘 아는 내용들로 간단한 거 위주로 뭐 하면은 큰 이상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공정 운전이라는 게 워낙 그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먼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상을 감지하고 이제 자동 제어까지 간다기보다는 이제 자동 제어를 할 수 있는 추천하는 그런 액션 리스트를 추천하는 걸 좀 더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액션 리스트를 추천을 하면은 이제 실제로 사람이 다시 한번 그거를 크로스 체크해서 맞는지 보고 실제 액션까지 수행하는 그런 과정이 일단 저희 쪽 석유화학과 정유 플랜트를 운영하는 데서는 좀 더 적합한 방식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주세요. 그 AI 모델링 같은 걸 적용하셨을 때 혹시 뭐 클라우드 상에서 구현을 하신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크게 보면은 그 룰 베이스라든가 뭐 저기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를 사용하는데 요 지금 모니터링 관련돼서는 어떤 알고리즘이나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그 아까 말씀하신 알람이 올라왔을 때 실제 사용자가 딱 판단했을 때 이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알람을 울리지 않아야 되는데 알람을 울린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레이블링을 해가지고 이거의 모델링을 좀 더 정교화하셨는지 세 가지 정도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질문 답변을 드리면은 클라우드 베이스는 지금 이제 서서히 옮겨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도 좀 많이 옮긴 상태인데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인 로컬의 서버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크게 한 데이터를 저장한 서버와 이제 데이터를 학습하는 서버 그리고
알람을 관리한 서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서버를 구축을 해서 이제 그것들 처리했다고 하면은 그걸 이제 클라우드로 계속 넘기는 베이스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알고리즘에 관한 설명은 사실은 이 자료에서 포함시키진 않았는데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는 이런 데이터들이 다 결국엔 시계열 데이터잖아요. 그 시계열 데이터들을 하나의 매트릭스 형태로 쭉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선형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 그 데이터가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 변화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 변화량을 통해서 매트릭스 구성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학습한 데이터에 가까워지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말라노비스 디스턴스라든지 아니면 KNN 방식 같은 이제 거리를 재서 결국엔 제일 근사한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판단하고 거기에 맞춘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일단은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잡한 방식은 아니에요. 간단한 ML 방식이기 때문에 연산도 빠르고 저희 같은 이제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우에는 처리하기 좀 적합한 방식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같은 경우 이제 라벨링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래서 현업에서 계속 이제 현업에 이제 기계를 진단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 진단하는 부서에서 이런 알람 시스템들을 관리를 하면서 계속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력을 하면은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라벨링을 구현했는데 사실 지금은 그 이 AI 그 학습 모델과 이제 이렇게 알람 시스템을 처리하는 모델이 완전 별개로 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이게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사람이 로직을 적합하지 않은지 수정을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알람 메시지들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텍스트 기반으로 좀 더 피드백을 하는 시스템으로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주신 SK에너지 성지훈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